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그 행동,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 세계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단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기억력을 매년 한 살씩 더 늙게 만들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달라진 자신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 직전 무엇을 하시나요? 10중 8구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더,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만 더, 뉴스 기사 하나만 더 보다가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구팀이 50대에서 70대 성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무려 35%나 낮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차이가 단 1년 만에 측정되었다는 겁니다. 1년이면 당신의 뇌가 5년을 더 늙는 효과와 같다는 연구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블루라이트와 수면의 질, 그리고 뇌의 정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먼저 블루라이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우리 뇌를 완전히 속입니다. 뇌는 이 빛을 한낮의 태양빛으로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순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억제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저녁 9시부터 서서히 증가해야 할 멜라토닌이 자정이 넘어서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의 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30분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55% 감소합니다. 이는 수면 시작 시간을 평균 1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더 중요한 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우리 뇌가 그날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수면을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때 제거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깊은 수면이 방해받으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5년이면? 10년이면? 실제로 65세 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3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전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었을 때 박 씨는 10년 넘게 매일 밤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평균 2시간씩 어떤 날은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3개월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권했죠.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이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가고 뭔가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2시간씩 뒤척이던 게 3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개운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박 씨의 기억력 점수는 놀랍게도 15% 향상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개선이었죠.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에 했던 대화 내용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예전엔 방금 전 대화도 가물가물했는데 말이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합니다. 10년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는데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5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잠들기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인지 기능 저하는 명확한 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사용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증가했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정보, 좋아요, 댓글, 메시지 알림 하나하나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죠. 마약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 작용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저녁에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는 낮 동안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게 수면을 더 방해하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며 이 시간은 담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담은 결단과 용기를 주관하며 기혈순환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담의 기운이 약해지고 이는 간의 기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정신활동을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 약해지면 불안, 초조, 건망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간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한의대 연구팀은 침술과 한약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 환자들이 평균 6개월 만에 기억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귀비탕, 천왕보심단 같은 처방이 효과적이었는데 이 처방들의 공통점은 심혈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은 정신활동의 중추이며 심혈이 충만해야 기억력과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모두 포함됩니다. 1시간이나요? 불가능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이 어려우면 3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 혹은 10시 여러분의 취침 시간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충전도 침실 밖에서 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아침 알람이 걱정되시면 90년대 스타일의 알람 시계를 하나 사세요.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종이책 읽기입니다. 단,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는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에세이, 시집, 가벼운 소설이 좋습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킨다는 영국 서섹스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은 61%, 차 마시기는 54%였습니다.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독서가 어렵다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요가의 시체 자세, 즉 누워서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들숨에 넷을 세고 날숨에 여섯을 세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이것만 5분 해도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빛조차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대기전력 표시 등도 가리세요. 디지털 시계의 밝은 숫자도 얼굴 반대편으로 돌려놓으세요. 소음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어렵다면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와 음료를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해주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을 한 숟가락 타 마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낮 시간대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최소 15분 이상 쬐세요. 이게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아침 햇빛을 받으면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저녁 9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체온과 각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오후나 저녁 초반에 가볍게 걷기나 요가를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전에 20분을 넘지 않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자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밤에 잠을 잘 자면 낮잠이 필요 없습니다. 낮에 졸린 것 자체가 수면 부족의 신호입니다. 여섯째,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에 적응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예외를 두지 마세요.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차에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기록하세요.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2주일 차부터는 취침 30분 전 스마트폰 금지를 시작하세요.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손이 근질거릴 겁니다. 그럴 땐 종이와 펜을 꺼내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주일 차에는 취침 1시간 전으로 확대하세요. 이즈음이면 몸이 새로운 패턴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시기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최소 2달이 필요합니다. 1달 차에는 아침 루틴을 추가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 5분이라도 걸으세요. 이게 하루의 생체 리듬을 제대로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지 마세요. 가볍게라도 먹는 게 좋습니다. 2달 차쯤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걸 느끼실 겁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메일이 와서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전체를 망치진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에 모아두는 겁니다. 대신 함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의 수면 습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패턴을 깨야 합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으로 하루를 정리하세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런 의식이 뇌의 일과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나요?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0대, 70대도 늦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씨처럼 3개월 만에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뇌도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젊은 분들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에 만든 습관이 50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 투자한 1시간이 미래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알람을 맞춰 두세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종이책을 펼치거나 명상을 하세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단 1시간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더 맑은 정신, 더 가벼운 몸, 더 좋은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일이 바빠서,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친구와 채팅이 즐거워서 잠을 줄이는 건 미래의 나를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몸은 기억합니다. 뇌는 기록합니다. 그 빚을 갚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잘 자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1시간 일찍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생각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뇌에게 단 한 가지 선물을 준다면 그건 바로 좋은 잠입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치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손주들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30년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게 해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볼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미래를 지킬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꼭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약속하세요. 당신의 뇌가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